어느덧 낙엽이 소소히 지고 초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나 500년의 풍상을 버티며 성균관 대학을 지켜온 문묘 언행나무는 여전히 위풍이 당당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교와 유교는 마치 저 문묘 언행나무처럼 우뚝 서 있는 고목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목난제라는 말이 있듯이 한 그루의 외로운 나무는 설사 고목이라 할지라도 토양을 풍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그루가 두 그루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숲을 이루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유학의 전통이 면면히 살아있는 성균관 대학교에서 여러 학자님들을 모시고 이런 연찬회를 갖는 것도 한 그루의 고목에서 숲이 되고자 하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류라는 물결이 거세게 퍼지고 있고 그 파도를 타고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의 원천은 불교와 유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불교와 유교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과 문화를 일구고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고목으로 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 문명의 젖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자질을 통해 우리 문화의 뿌리인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들이 깊이 있게 조명되어 새로운 문화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될 주제는 유교의 심학과 조사선, 선의 불성과 유교의 인성, 무아와 겸손, 유불조화론과 유불융합 등 다채로운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대해종고, 주희, 육구연, 유자휘, 웅심력, 모종삼, 당군이 등 불교와 유교의 여러 사상가들의 사상이 폭넓게 조명될 예정이라 하니 저 또한 큰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의 생가가 있는 경남 산청구는 남명조식 선생의 학덕을 기리는 덕천서원이 있는 유교의 고장입니다. 성철 스님 역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하며 한학을 익혔습니다.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종행으로 섭렵하며 중도 교판을 정립하셨지만 유학에도 해박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스님은 백일 법문을 설하실 때도 왕양명과 육상산을 언급하시며 두 분을 높이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왕양명의 시를 소개하시며 왕양명의 근본 입각처가 불교 사상과 관련이 깊다고 하셨습니다. 왕양명의 시에 등장하는 한 가지 변화의 근원이 모두 마음에 있다거나 자기 집의 무진장 보화 등의 내용은 선종이 지향하는 근본 정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 강조하신 대목에 입각하여 돌아보면 맹자님도 만물이 모두 나에게 구비되어 있다고 하시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라고 하셨고 해능 대사 또한 만법이 모두 마음에 있다고 하시며 오직 자기 마음의 허물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시대, 우리는 항상 문제의 근원을 밖에서 찾고 상대에게 화살을 돌려왔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한결같이 문제의 핵심은 자기 마음에 있으니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연찬회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이 조명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불교와 유교는 서로 다른 사상적 배경과 가르침을 설파하기에 오랫동안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지식인들은 긴 세월에 걸쳐 상호 교류와 소통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동진 시절
여산 독림사의 호계삼소입니다.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던 회원 스님을 찾아와 함께 도를 논하며 파한대소했던 도연명과 육수정의 이야기는 유불도 삼교의 소통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유불융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송나라 때 활동했던 운문종의 선성 설숭 스님입니다. 스님은 불교의 5계를 유교의 오상과 배대하여 두 종교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상의 감화를 받은 성상 한기는 구양수와 함께 스님을 찾아뵙고 해가 저물도록 담소를 나누며 즐거워했다는 내용이 인천보감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에도 들어있습니다만 가나선을 확립한 대해종고 스님 역시 사대불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삼교일체를 제창하신 스님입니다. 스님은 삼교 성인들의 가르침이 비록 다르지만 그 도는 모두 하나로 돌아간다며 삼교 해통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자세히 발표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불교와 유교는 수백 년에 걸친 대립과 논쟁을 거듭하면서 때로는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와 유교의 지식인들은 논쟁과 토론을 통해 소통의 문화를 일구고 유불융합이라는 통섭의 전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삼교융합 또는 삼교일체라는 조화와 공존의 길을 열었고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를 풍요롭게 일구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와 소통, 조화와 공존의 전통을 다시 살려낸다면 우리 시대에 만연한 대립과 갈등을 푸는 사상적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런 취지로 발표해 주실 정상봉 건국대 교수님, 석기람 동국대 교수님, 이원석 전남대 교수님, 김진무 원광대 교수님, 김도일 성균관대 교수님, 이혜임 상성고등학교 교사님, 김재란 고려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종합토론을 맡아주실 강경현 성균관대 교수님과 김방용 청남대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맡은 홍린 유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님과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 연학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공동 세미나를 제안해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유교문화연구소 소장 김도일 교수님과 연구소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적인 유학 연구기관인 성균관의 대학의 유교문화연구소와 현대를 대표하는 고성 성철 큰스님을 연구하는 성철사상연구원이 공동으로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좋은 취지와 알찬 내용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교와 불교의 소통과 조화의 전통을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도출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철사상연구원 이사장이신 원택 스님의 인사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교와 유교는 한국 사회의 사상과 문화를 뜻받치는 양대축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치 그 고목에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다시 대화와 이런 그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 사상의 원천으로 자림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기획하시고 이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장이신 김도일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일입니다. 지금까지 학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문화계에서 유학과 불교 간의 교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마 예전에 억불 숭유 정책 때문일까요? 이는 이전 왕조의 지배층을 억제하여 새 왕조를 창립하려는 정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게 이유라면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라는 시쳇말이 떠오릅니다. 유학과 불교, 현재 우리 삶과 일상생활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는 현재 삶에 대한 성찰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유교 전통의 충효 사상과 불교의 출세관적 지향이 상호 대립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대립의 근저에는 삶의 궁극적 지향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은 만물일체에서 극적으로 표현되듯 조화로운 사회구현의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반면 불교는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집착하지 않는 비어있음의 공을 지향합니다. 오늘 유불 간의 대화가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그칠 이유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이 차이에 대한 세밀한 인식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 시대에 절실한 것입니다. 그 차이에 대한 민감한 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배제가 아닌 다름에 대한 인정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불 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현재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각기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서로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두 전통이 혹시 미래 시대에 필요한 자기 수양을 재건하는데 협조할 수 있진 않을까요? 유학은 이제 종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네 일상생활에서의 태도 및 행태들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유교가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대명사로 꼽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도 대표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한 그 세속화, 탈종교화로 인하여 유교 전통의 장점 중에서도 뿌리가 끊긴 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그 심학적 전통입니다. 유학은 원래 마음의 학문이고 유교는 그에 대한 신념의 종교였습니다. 마음을 닦아 더 나은 삶을 꾸려가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유학을 통해 도를 닦는다는 얘기는 들어보기 힘듭니다. 대조적으로 불교는 자기 마음으로 수렴하는 수양의 전통을 여전히 잘 지키고 있는 듯합니다. 성철 스님을 위시한 여러 존경받는 선승들께서 한국 불교의 재건을 위해 1947년 봉암사 결사를 했습니다. 그때 쓰신 부분이 바로 그 수양 전통의 재건입니다. 1964년 성철 스님께서 쓰신 서원문을 읽어봐도 스님께서 대중적 발언을 절제하고 오직 수양에 몰입하자는 결연함이 엿보입니다. 이러한 탈사회화된 몰입에 대한 이견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 전통에 여전히 수양적 면모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한국 사회에 대한 그 기여가 적지 않겠습니다. 유학과 불교의 수양은 지향점과 방법이 서로 꽤 다릅니다. 이런 다름이 불협화로만 끝맺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혹시 현대적 맥락에서 다시 상호 간에 대결의식을 갖되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기 수양의 방법을 재건하는데 협조할 수 있진 않을까요? 이러한 협조를 위해서 유학도 그 심학적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할 노력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유학적 마음 수양은 독특합니다. 그것은 출세관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학에서의 진정한 수양은 사회 안에서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 일상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유불 간의 협력은 아직도 제 희망사항이겠죠. 또한 안타깝게도 오늘 학술대회는 결국 이론의 향연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발표문들은 특히 중국 송대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선불교와의 대결의식을 갖고 그 나름의 입장을 구축해 나가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유불교섭사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술교류 자체가 약화지시연, 천지시달일 수 있겠습니다. 맹자가 사단의 확충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물이 처음 솟아나는 것 같이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끝내 가서는 기세가 대단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대화가 이 같은 물꼬를 터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조만간 제 희망의 방향으로 향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의 성사는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신 원택 스님의 매우 호의적인 지원과 성철사상연구원 연학실장이자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이신 서재영 교수님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선 오늘 학술대회에서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유불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